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비즈니스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 그리고 하나는 스마트 MI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2010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시작이 되었고, 이 사업에 일찍 뛰어들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일찍 제공을 해서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고요. 어플의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화면 가져와 봤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업이 이 스마트 계산서,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인데, 캐시카우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비즈니스온은 그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약, 스마트 MI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이고, 대표 제품으로는 국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량 1위인 브랜드 스마트빌이라는 어플이고요. 2010년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8년 시장 규모는 620억 정도 수준. 대기업 그룹 계열사 전자세금 계산서 사업권 수주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 두산, 한화, 동원그룹 등 국내 1000대 기업 중 약 40%가 스마트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 1500개 기업 이상의 ERP와 연동이 되어 있다. 비즈니스온의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약 등의 전자문서 사업 매출은 2015년 이후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률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스마트 MI 사업인데요.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존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세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즈니스온이 성장을 하려면은 이 스마트 MI 사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중점으로 제가 공부를 해봤고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업인 전자세금 계산서 시장 규모와 성장률이 제한적인 가운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사와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해 축적된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정보 서비스 스마트 MI다. 거래처 리스크 관리 서비스와 시장 분석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거래처 리스크 관리는 서비스는 매출 위험 분석, 지능형 공급망 관리를 통해 거래처의 실시간 신용 변동 등급 등을 제공하는 등 잠재적 위험을 조기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장 분석 제공 서비스는 업종별, 지역별 매출 분석과 경쟁 현황, 그리고 포지션 분석 등을 통해 신규 거래처의 발굴 및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영업 실적 추이는 지금 14년도부터 예상치인 컨센서스인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2019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성장세가 우상향을 잘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30%대에서 높게는 40%도 상회하고 있고요. 이게 기존의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이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또 40% 정도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이 계속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MI 사업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앞으로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B2B 전자세금 계산서 시장 규모 및 현황 전망인데요. 보시면은 큰 폭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60에서 61, 61에서 62 이렇게 큰 폭은 아니고 좀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별 매출액 추이 전망.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잘.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스마트 MI 부분, 이 신규 사업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비즈니스온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스마트 MI 매출액은 설명드렸다시피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1억 2천, 되게 12억이었죠. 되게 미미한 부분인데 12억이 25억, 여기서 44억까지 늘어날 걸로 이제 컨센서스니까 예상치긴 한데, 이렇게 지금 3분기까지 실적만 봐도 잘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가 더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잘 성장이 되면은 비즈니스온이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뉴스 기사인데요. 11월 18일 날 나온 뉴스고요. 비즈니스온 측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보 서비스 스마트 MI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전체 매출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 MI는 근래 의성군에서 진행하는 공공 빅데이터 사업 수주를 통해 민간 빅데이터 사업 영역에서도 공공 빅데이터 사업 영역으로 확장의 시발점이 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의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고요. 기존의 사업인 전자세금 계산서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들의 전사적 자원관리 ERP 고도화와 더불어 추가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추가적인 수요라고 하는데 조금 크진 않고 안정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렉시스 캐피탈은 비즈니스온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MI를 선택했고 빅데이터에 기반해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스마트 MI 매출은 2017년도 6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2억 원어치 매출을 거두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신주 발행에 확보한 자금은 빅데이터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하고 한국과 세금계산서 과세 구조가 동일한 태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프렉시스 캐피탈은 전략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 출신인 라민상 윤준식 이관훈 대표가 설립을 한 회사고요. 2014년도 여기 라민상 대표는 지금 비즈니스온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2013년 설립 이후 총 7개 펀드를 결성해 15건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프렉시스 캐피탈이 최상위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린 거고요. 2019년도 하반기에 비즈니스온을 인수를 했어요. 900억 정도 들여서 인수를 했다고 하는 걸로 뉴스를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투자했던 회사가 이번에 새로 인수한 투자 회사가 얼마나 좀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그런 부분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드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투자한 기업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회사들이에요. 한국콜마, 이랜드 리테일, ST 유니타스, 그리고 리디북스. 리디북스는 제가 오디오북으로 많이 좀 듣는 어플인데 이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비즈니스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7년 12월에 상장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는 17년도에 상승을 좀 했다가 18년도죠. 18년도에 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은 1351억. 배당은 이번에 2.1% 정도 준다고 공시를 했더라고요. 2.1%. 이거 펀은 좀 높은 편이에요.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40%도 상회하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밸류를 좀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파워는 25인데 제가 계산해본 바로도 예상 퍼로도 20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실적까지 포함하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꾸준히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매출액 117억, 135억, 그리고 150억, 그리고 올해는 이 정도 나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채무증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환사채 발행 현황,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현황, 이 두 가지 부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신주 발행에 확보한 자금은 빅데이터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 이렇기 때문에 인수하고 바로 발행을 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기간이. 권면 총액은 100억 정도씩 되고요. 주식수는 64만 주씩 발행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펄을 계산해 보면은 한 24 정도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이따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보고서에서 좋은 부분 제가 가져온 부분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며
부가가치세는 GDP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GDP 높은 상관관계라는 게 GDP 상승률만큼 시장이 좀 성장하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규모는 연평균 2.6% 성장하고 있고 2020년도 1337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GDP 성장세만큼 시장도 성장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높진 않아요. 그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시장. ICT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IDC에서는 향후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도에 25.8%의 높은 성장률이 계속되면서 시장 규모는 2천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연평균 23.1%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4,141억 원 규모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성장세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장보다는 한 10배 정도 높죠. 굉장히 시장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2017년도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14조 3,047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스마트 MI가 속한 데이터 서비스 시장 및 데이터 구축 컨설팅 시장은 전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인 14조 3,047억 원 중 각각 6조 7,946원과 5조 8,565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데이터 컨설팅 부분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시장 성장세가 30.7%. 물론 이제 16년, 17년도만 비교해 본 거니까 좀 더 넓은 기간, 많은 기간의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증감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기존의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이 60%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 MI, 그리고 스마트 MI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MI 구축 부분, 이 부분이 합해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MI는 구축하고 서비스로 나뉘는 게 이게 일단 스마트 MI 서비스 이제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비스가 발생이 되는 걸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봐야 될 걸로 보여졌습니다. 매출 실적으로는 스마트 MI 부분 서비스와 스마트 MI 부분 구축 부분, 이 두 부분이 큰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에 설명드렸다시피 11기니까 17년도겠죠. 17년, 18년, 19년도 3분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만원 단위가 1억 7천만원, 4억 8천만원, 6억 3천만원, 3분기까지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성장했죠. 그리고 스마트 MI 구축 부분도 엄청나게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배 정도 상승했지만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단지 전자문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매입통합 이 부분은 매출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감소했지만 매출 비중이 14억에서 11억 그리고 많이 줄었죠.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이 완전 쪼그라든 것 같더라고요. 유지보수 부분은 이제 스마트 MI 부분은 이제 일단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 구축해놓은 이후에 유지보수 부분이 이제 또 매출이 발생이 되나봐요. 그런 부분에서 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연구개발 비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7년도 5%, 12년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18년도 10%,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인데 벌써 매출 대비해서 11.68% 정도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인데 이 회사는 좀 우량해요. 최근에 부채가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니까 크게 문제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눈에 띄는 부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가져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몇 가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현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41억에서 305억으로 현금이 좀 많이 늘었고요. 파생금융부채는
이게 채무증권 발행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금융부채, 이 부분은 이번에 회계기준 변경이 돼서 리스자산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계정 과목으로 산입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아까 뭐 실적 부분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늘고 매출 늘고 영업이익 늘고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뭐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실적도 올해 말까지 해서 실적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회사가 그 인수가 이번에 새로 됐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죠. 2019년 9월 20일 BIS 홀딩스가 옴니 시스템이 보유한 주식 이 부분을 이제 양수를 해서 그 BIS 홀딩스에서 주주가 인수를 해서 주주가 되었고요. 지분율은 36.2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주 현황 보시면은 BIS 홀딩스가 36%, 그 다음에 황희회 사인이 12.82%,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분 공시를 했는데 5% 이상 보유를 하셔가지고 5.13%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원 현황인데, 예, 라민상 이분은 이번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새로 대표가 된 그런 대표이사고요. 경력이 뭐 화려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 굉장히 그 경력들이 굉장히 뭐 화려해서 이런 부분 좋게 보였습니다. 훌륭하죠, 경력들이요. 재직기간 보면은 2019년 9월부터니까 이번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전부 다 변경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시가 나온 부분인데요. 정정일자 2020년 1월 3일날 정정 공시가 나온 거고요. 시가 배당률 2.1%로 이번에 배당을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이 아마 뭐 1점 몇 프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배당이 꽤 늘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9년도 예상표 산출한 부분인데, 비즈니스원 2019년 예상은 제가 순이익 예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4분기까지의 그 순이익을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평균 순이익을 4로 곱해서 2019년도 예상 순이익을 구한 거고요. 이걸 대입했을 때 예상 펀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제 22.03 정도 나오고요. 채무증권 포함한 부분은 주가 가치가 희석되니까 24.99, 대략 25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최근 펄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높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뭐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퍼면은 뭐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높고 회사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싼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굉장히 훌륭해요. 이거 지금 분기예요. 최근에 점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30% 이상 상회를 하고 있고, 로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비즈니스온의 장점으로는 기존 사업인 전자세금 계산서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창출되고 있고요. 해외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성공이 되면 큰 성장세도 기대해 볼 만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신규 사업인 스마트 MI 사업은 일단 전망도 좋고 높은 성장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 모습으로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아주 뭐 크진 않지만 배당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채무증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치 희석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석 가치까지 포함한다면 퍼가 25 정도 돼요. 주가가 저평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비즈니스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스마트 MI 사업이 고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으로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회사와도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